신분이 높거나 부유하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일지라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조직에 소속되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는 일 없이 헛된 명예에만 취해 있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조직을 위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까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예전에 성공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냈거나 찾으려고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했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집단이나 조직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좋은 인간관계만큼 사람을 풍성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성공의 의미에 포함시켰다. 좀 더 알기 쉽게 풀었으면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납득할 만한 인생을 살고 타인에게도 훌륭한 삶이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성공의 개념이다.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겠는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 엘버트 하버드도 성공적인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는 성공한 삶의 대표적인 예로 로안을 꼽았다. 로안은 자기에게 붙여진 일에 불평하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또 자신이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끝까지 노력하여 임무를 완수했다. 그렇게 타인과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 그가 곁에 있다면 원하는 일을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물론 돈이나 명예 획득을 위해 그 사람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다. 타인과 사회를 위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꿈을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는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한 시점의 결과만을 놓고 성공을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넓고 깊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의 저자 엘버트 하버드의 글에 공감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너무 성공만을 강조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나 역시 너무 성공만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공에 대한 갈망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해내고 또 자신이 납득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은 물론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며 원만하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성공을 무조건 등한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속의 성공에 초월했다고 해서 넉마를 걸치고 살 수는 없다. 물론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은 어찌 보면 불만을 선동하는 일이며 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드는 일이며 타인을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결국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가꾸면 그만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신의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면 타인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멋진 인생일 것이다. 성장하는 사람, 인간이란 정말 재미있는 생물체이다. 처음에는 모두 비슷비슷하고 그만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성장이 멈춰버려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입버릇처럼 내뱉으며 살아간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인간이란 배우며 살아가는 생물체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생물체이다. 인간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생물체다. 인간은 꿈과 희망을 품을 줄 아는 생물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을 계속하는 생물체다. 그런 만큼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생물체다. 인간이 태어나 본능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늑대나 개의 틈에서 야생으로 자란 아이에게 인간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란 아이는 뇌도 거의 발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짧다고 한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훈련을 지속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깨워준다. 교훈을 통한 변화의 욕구 정도에 따라 장래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마다 삶의 수준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나 교육받고 배웠느냐 하는 문제로 사람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 교육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서로 다를 뿐 누구라도 의욕을 가지고 기회를 찾다 보면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성장해가는 사람인지 성장을 멈춘 사람인지 하는 것이다. 성장해가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인간의 최종 결과에는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좋은 결과를 얻었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스스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책을 읽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항상 성장을 위한 문제의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늘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행동은커녕 책 한 줄 읽지 않은 사람에게 꿈의 실현이나 성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독서를 통해 배우고 체험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쉽다. 그리스, 로마, 영국 등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던 나라들의 문명, 문화, 성공, 힘의 밑바탕에 책이 있었고 책으로부터 얻는 지식을 실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현재의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정확하게 몇 권이 팔렸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수가 판매되었다. 저자 자신이 1913년을 시점으로 4천만 부라고 적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읽히고 있고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다. 나는 성장하겠다는 의욕과 그것에 대한 실천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출발점은 의욕이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반드시 편지를 전해야겠다는 의욕이다. 그리고 실행이다. 곧바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고 괴롭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이다. 성장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반드시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겠다. 엘버트 하버드는 문명의 발전 과정을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라고 믿었다.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좀 더 가치 있고 인간다운 생활로 진보하고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이 진보와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가? 엘버트 하버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사람에서 찾았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거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결론지어 이야기할 수 없다. 지금보다 문명이 진보하지 않았을지언정 현재의 우리보다 위대하고 고결하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늘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대하고 이름이 높은 사람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들이 있다. 바로 근면하고 용감하며 진실하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다. 문명의 발전은 바로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서 가능할 수 있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주변과 사회를 위해 공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지란
세상에 큰 일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자신의 일과 삶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뜨거운 결단이다. 지가 있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사회와 문명이 한 걸음씩 발전하고 있다. 지가 있는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 사회의 활력과 원기의 차이가 생긴다. 한편 엘버트 하버드는 다시 말해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네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항상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사람, 남 탓하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 세상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마음가짐 하나만 바뀌어도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이 먼저 바뀌면 당연히 상대방도 바뀌게 되고 결국 세상도 바뀐다고 생각한 것이다. 입만 열면 항상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타인의 도움만을 바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금세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반면 항상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주어진 일과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곁에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엘버트 하버드는 간파하고 있다. 나 또한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이나 인생을 통해 세상에 봉사하는 마음의 필요성은 엘버트 하버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이다. 나 역시 바로 그것이야말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간으로서의 힘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토록 소중한 자신을 격려하며 멋진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더 큰 성장과 자기 실현이 함께할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사회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미소를 보낼 것이다. 먼저 자신의 힘을 굳게 믿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 가족이나 친구, 동료, 애인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나보다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책도 많이 읽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자. 좀 더 철저하게 일하자. 한 번, 두 번, 아니 몇 번을 실패해도 좋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은 자신을 보다 크고 강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실패나 좌절을 맛보았다면 이를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라. 더 큰 성장을 위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 먹어야 한다. 몇 번이라도 좋으니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네자. 어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자.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이 즐겁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인생을 만드는 방법이다. 나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맡겼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당신은 그 편지를 반드시 건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엘버트 하버드의 명언집. 나는 데일 카네기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즐겨 읽는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 엘버트 하버드를 무척 존경했던 모양이다. 그는 평소에도 하버드의 말을 자주 인용했다고 한다. 데일 카네기의 스크랩북 속에서 하버드의 명언을 일부 발췌해 간단한 설명을 곁들였다. 과연 엘버트 하버드답다. 가슴을 적시고 용기를 북돋우는 말들이 가득하다. 반복해 읽으며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1.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라.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 인간으로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공을 거두려면 도전하는 용기와 의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날마다 반드시 한 가지 깜짝 놀랄 일을 하라. 그것이 불가능한 날에는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라. 앞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비즈니스맨의 95%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밝고 유쾌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마다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2. 집을 나설 때는 턱을 당기고 머리를 고추 세우며 가슴 가득 크게 숨을 들이쉬자. 그리고 온몸으로 태양빛을 하나 가득 받아들이자. 친구를 보면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하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마라. 해가 될 뿐인 걱정 따위로 전전긍긍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자. 그리고 목표하는 방향을 향해 곧장 달려나가자. 당신이 꿈꾸고 목표하는 멋진 인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도 꾸준히 영양소를 흡수한 끝에 아름다운 산호가 태어나듯이 당신도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기회를 자연스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되고 싶은 그리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열적인 이상형을 항상 마음속에 그려넣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는 것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품어라. 긍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소망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진지하고 바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 턱을 끌어당기고 머리를 고추 세워라. 우리는 신에 가장 가까운 신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의 존재이다. 엘버트 하버드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생각, 용기 있는 태도, 진솔하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실현시킬 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며 정열적으로 그리고 의연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3.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오른팔이 2개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열정이야말로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열의 없이 성취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 4.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부든 명예든 한 가지 이상의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이다. 이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언급한 내용이다. 올바른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자신이 바라는 모든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 엘버트 하버드는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5. 고민은 일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들어 망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보다 고민과 더 격투를 벌이곤 한다. 고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후자를 두고 고민한다면 이는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을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그야말로 높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소모적인 일이다. 인생 자체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고민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6.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그런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일이다. 사람은 무례하게 그지없는 편지를 받으면 이내 그보다 10배는 더 무례한 내용을 적은 답장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보다 중요한 불평이 가득 적힌 무례한 편지가 결국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진실이다. 데일 카네기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서두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타인을 헐뜯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한다. 비난을 받은 사람은 비난한 상대방을 미워할 것이 뻔하다.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틀림없다. 7.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인생이란 그런 친구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는 말했다. 성공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곁에 있다. 성공과 실패는 아주 사소한 차이에 의해 갈린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이 눈앞에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종이의 앞뒤처럼 사실 성공이 바로 곁에 있어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성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조금의 노력, 조금의 인내가 부족하여 아깝게 놓치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썰물이 빠지고 나면 이내 밀물이 들이닥치기 마련이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사실 성공으로 향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한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이내 성공의 쾌감을 맛볼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보다 더한 패배는 없다. 패배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하는 나약함을 극복하라. 자신의 나약한 의지만 극복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장애란 없다.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보다 더한 패배는 없다는 말은 클라우츠 제비치의 전쟁론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이다. 자신의 나약한 마음 외에 넘어서지 못할 장애란 없다는 엘버트 하버드의 말은 얼마나 든든한 격려인가. 9. 받는 돈보다 많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그 이상의 월급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책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욕적으로 일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은 절대 급여 따위로 걱정하지 않는다. 10. 언제까지 무지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그야말로 간단하다. 항상 자신의 생각만을 긍정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에만 만족하면 된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열쇠가 바로 향상심, 즉 배우고자 하는 의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성과 공부가 없다면 사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후기. 내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알게 된 지도 어언 10여 년이 지났다. 처음으로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킹슬리 워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였다. 이 책에서 킹슬리 워드는 독자란 경영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아들에게 조언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개한다. 나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매력에 이끌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러는 사이에 영문판을 가지고 싶었고 애플 우드북스의 1993년판 피터 포터 프레스의 1982년판 펠리컨 퍼블리싱 컴퍼니의 1998년판 등을 구입해 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지필을 떠올렸고 나의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 해설을 쓰는 동안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그 생각을 굳히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책 한 권의 존재가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개인, 조직, 더 나아가 나라를 키우는 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진짜 멋있는 인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인생이다. 우리는 반드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한다. 부록은 내가 정리해본 체크리스트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길 바란다.